개발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지 분할, 토속 채취,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특강시군에다가 나 이렇게 허가를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이런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강시군은 허가 기준을 봐요. 자, 허가 기준은 보면 일단 이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조건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적절한 확충, 업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은 주변과 적합해야 될 것, 그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서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꼭 좀 해봐. 조건부 허가를 내주죠. 너 허가 내주는 대신에 이거 꼭 조건 이행해야 돼. 그럼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허가가 OK가 날 수도 있고 NO가 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불허가 처분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OK 된다면 이건 허가가 처분된 거죠. 그러면 이 허가 처분 받은 이 사람은 공사가 스타팅돼서 엔딩이 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공검사를 받게 될 때 조건부 허가에 대한 얘기는 이행이 완료돼야 돼요.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허가만 받고 완료하고 이행을 안 할지 모르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축으로 해서 같이 조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허가신청서 제출,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나 그의 필요 용지 확보,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경관이나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보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발 자체 주변에 위해된다.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이 오염된다면 오염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경관에 문제가 없게 경관이나 조경 등에 대한 내용의 계획서를 첨부해서 내야 된다. 이 경우 개발의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왜 그러느냐?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은 이겁니다. 여기가 개발이 된 만큼 사람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만큼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네가 원인자 부담으로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내라는 얘기인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무슨 뜻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중에 배우겠지만 뭔가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혈압관리 어때요?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체중관리, 살찌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 이런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업이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가능하면 이게 임파서블 분리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거기 네가 개발 많이 하면 기반시설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서 기반시설을 못 넓혀. 개발을 줄인 거죠. 그럼 개발을 줄였는데 개발 줄인 사람한테 기반시설을 못 넓혀서 개발 줄여 이래놓고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 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안 낸다.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 패턴이죠.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고르시오. 1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2번 유해 방지 계획서, 3번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4번 경관 계획서, 5번 적용 계획서. 몇 번? 1번.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는 안 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의 필요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싹 속죠. 같은 기반시설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안 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히려 이거 기반시설 부담하는 계획서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는 다시 배우겠지만 이 기반시설 부담계획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허가 불허가 처분 10월 이내에 허가 불허가를 처분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준다는 얘기고, 조건부 허가 특강시구는 이런 식으로 허가 낼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낸 거 보고 용지 확보하든가 돈 내라,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조교할 것을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의견 청취, 필요하다면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조건부 확인할 때 그 사람한테도 네가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을 내는 게 좋겠어? 땅을 내는 게 좋겠어? 이런 의견은 듣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행보증. 얘가 이행을 안 할지 모르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이행보증을 예치하는데 보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토지 붕괴 우려가 있다.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이 있다.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탈면 적용. 이럴 때는 이행보증 예치하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 다음의 경우 이행보증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 예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배제.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거는 이행보증 예치 안 합니다. 조건부가 내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행보증 예치했다. 네가 안 해? 이행보증 예치한 데서 그 돈으로 하고 나중에 돈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다시 볼게요.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주변에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 적용 필요가 있다. 배제. 이건 이행보증은 예치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행보증 예치하지 않는다. 1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하면 공부 끝나요. 배제. 여러분 국가나 공공부문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배제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할 기간이 아닐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치금액 총 공사비의 20% 이내 예치하게 된다. 예치 방법 현금으로 하지만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반환은 중공사 받으면 바로 돌려준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개발행 허가 기준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다음의 경우에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지역에 주상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공업지역 3만, 보존녹지 5천, 관리적 농지조 3만 돼 있죠. 자연환경 보존 5천. 그럼 여러분 이거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개발행위 규모가 나오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우리 규모가 적정할 것 규모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가 적정할 것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예전에 배운 것처럼 보존되는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 개발되는 땅이 도시지역이 있다면 도시지역은 주상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죠. 그 다음은 농림지역과 보존한 땅과 개발한 땅 중간에 낀 게 관리지역이 있다면 관리지역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녹지지역은 어떻게 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으면 여긴 다시 1만. 관리지역도 3만, 농림지역도 3만. 그러나 가장 보존의 성향이 강한 자연환경 표현지역 5천, 보존녹지 5천.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보세요.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딱 3만, 나머지 다 1만. 근데 도시지역에서 가장 행위자는 강한 쪽이 토지용 질병의 면적 5천, 자연환경 보존도 5천. 이렇게 외우면 내용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규모 조건 다시요. 공업지역 공장 크게 지니까 3만,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렇게 외우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해제한 센 데가 어쩌요? 5천씩.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요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사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개발을 하게 될 때 개발행위 허가 받는 토지용질 변경 면적이 너무 커지면 사개발업자가 난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규모 통제를 했고,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여러분이 배우는, 우리 보는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 선계획에 어긋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얘기 배웠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잡아놓은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있다면 도시계획사업이 우선해서 그게 먼저야지 도시계획사업에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도시계획사업. 내가 지금 개발행위 하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도로 넓힌다면 이쪽은 개발행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다음은 주변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높이,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이하천, 호수, 배출, 주변 환경과 경관이나 조화를 이룰 것. 이건 이런 얘기 뭐냐면 주변과 적합할 것.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는 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음식점 짓겠다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가? 그 번지 줘보세요. 보니까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음식점 짓죠. 문제는 개발행위가 여기 옛날에 정미소가 있어서 이 땅 800평만 뭐가 있어요? 방앗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15만 평 땅이 엄청나게 넓게 농림지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 그럼 논밭 한가운데 여기만 음식점이 있다. 안 맞잖아요. 주변과 안 맞잖아요. 개발행위가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크게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우리 보는 것처럼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적정할 것. 그럼 이런 거 보고 조건부가 내는 거죠. 자, 다음은 개발행위가 기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허가 기준의 구분 나오면 여러분 여기 보면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나오는데, 시가와 용도는 특관시군 행정구역 내에서 주상공업지역을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허가 기준을 두는 거고, 유보 용도는 이게 지금 유보가 뭐예요? 긴지 아닌지 지켜보겠다. 그럼 이럴 때는 강화 또는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용도적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다. 보존농도, 여기는 행위 제한을 강화 적용해서 누르겠다. 그게 어디예요?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용도적 보면 딱 되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보면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고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시가와 용지가 주상공업적이고 이건 어떻게 해요? 많이 개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유보는 강화 또는 완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 계획관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개발의 모두가 있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해요? 강화할지 완화할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4개의 지역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행위제한 자체를 어떻게 해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볼 때 시가 용조 같은 데는 여기에 대한 기준 적용하는 추상법적으로 돼서 내용을 맞추면 되는데, 유보용도나 보존농도에 대해서는 유보용도는 강하냐 완하냐 결정하는 거고, 보존용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쪽이라고요. 그게 어디냐? 우리 용도적 지도에서 니은자로 들어가는 데다.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보는 지도상에서 보게 되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연녹지, 얘들은 어떻게 해요? 강화 또는 완화를 생각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 지도상으로 딱 보면 요걸 딱 나눠놨을 때 도시적의 주상공업지역 그대로 용도대로 간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강한지 완한지 본다. 나머지 변두리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강하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외우지 않고도 이해가 딱딱 될 거예요. 요거를 시험 볼 때 허가 기준의 구분에 대한 얘기에서 강한지 완한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고도 용도적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딱 되면서 편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런 심의 거치고 거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발행위의 제한, 허가 제한, 제한권자 제한 사유 기간 나오죠?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벤져스예요. 다 모였죠. 시험 볼 때 여러분 저쪽에 보면 마블 만화 그 영화 중에 보면 어벤져스 다 모이잖아요. 어벤져스 어셈블 다 모였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관청 기관장 다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가 특광이죠. 특광시군 다 나와요. 필요하다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 2, 3, 4, 5가 있는데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1, 2는 뭔가 보존 성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3, 4, 5는 뭔가 개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볼게요.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 서식하는 등 우량농지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7번 보세요.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은 그래도 개발될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뭔가 보존의 성향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가 받아서 개발이 돼버리면 보존 성향들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적인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어떤 식물이 군락지가 보인다. 그럼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집 짓고 토목공사하면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럼 일단 개발행 허가를 딱 걸어버려요. 허가 제한을 걸어요. 그래 놓고서 3년 걸죠. 그럼 3년 이내 뭐가 나오느냐? 3년 지나면 개발행 허가 제한은 없어지지만 희귀동식물 보호구역 이런 게 지정돼요. 그럼 희귀동식물 보호구역이 되면 그 법 때문에 개발 못하는 거죠. 뭔가 강력한 법이 오기 직전에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사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거는 거죠. 밑에 이번도 똑같아요.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의 크게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럼 이런 겁니다. 이번에 여기가 용도적이 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문화재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국가유산 등이. 그럼 이거 사개발되면 문화유산 다 도굴돼서 없어지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한 딱 걸어놓고 3년 동안 걸어놓고 그 사이에 끝나면 개발한다. 그게 아니라 3년 이내에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게 지정돼요. 문화재 보호구역을 오늘 뚝딱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도 6개월, 1년, 2년 걸리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 하게 되니까. 그럼 이럴 때 개발행위를 막는다. 그럼 이게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이 걸리는 거죠. 여기는 딱 3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개발의 압력이 있는데 이런 개발의 압력이 이 색깔에서 그런 개발에 대한 기준이 이 색깔로 변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특정적인 이런 식의 허가 기준을 갖고 있는 데가 이렇게 바뀌면 요 사이에 허가를 내주면 그 지역에 보시라고요. 그 지역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여기에 허가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지역의 허가 기준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실현되려면 벌써 이런 녹색의 개발을 유도한 선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쪽에 대한 허가 기준, 이게 나오기 직전이지만 개발행 허가자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빨간색 허가 기준은 허가를 못 내죠. 근데 이런 녹색 허가 기준이 나오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플러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 등이 변경 예상되고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좀 전에 배웠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해제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됐다면 기반시설 부담해야 개발행 허가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누가 개발해버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뭔가 문제에 부조화가 생기니까 니네 일단 3년간 하지만 막아놓고 플러스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개발행 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시험 볼 때 개발행 허가에 대한 사용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시험 보기 문제 내기 좋죠. 다음 중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소리 등이 집단적 자라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행 허가 제한을 걸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생산도시 보존도시 걸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생산관리가 슬그머니 들어오죠.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용도적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적 지도를 놓으면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 딱 떨어지잖아요. 생산관리는 개발행위가 가진 그런 사유를 못 걸죠. 그 다음에 당해 토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개발행위로 주변에 문제가 있다. 보존될 게 훼손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뭐요?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허가 기준이 바뀌거나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다. 이런 데는 허가 제한 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제한 절차에 대한 얘기는 뭐 넘어가고 인허가 의제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행위 복합 일괄 협의회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개발이 다 됐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특강시군에게 준공검사 받는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도 특강시군이요 준공검사도 특강시군입니다. 그 지역 주민 지자체 특강시군에게 받는다. 다만 건축물,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 상승 받으면 된다. 그럼 그쪽에서 받을 때는 요거는 시공구가 된다. 시공구가 받으면 개발행위가 특강시군이 안 한다. 다음은 밑에 가서 보면 원상회복 특강시군은 개발행위가 받지 않고 개발을 하거나 허가낸과 다르게 개발하면 이거 잘못돼서 다 돌려놔 원상회복 할 수 있고 걔가 안 한다면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공권력이 직접 원상회복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벌칙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국회법에 제일 센 벌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행정청의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설정에 무상 귀속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이건 똑같죠? 근데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하고 나머지는 돈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개발 행위가 받게 될 때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도로가 좁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 도로가 이렇게 있고 메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도로를 냈다면 이 도로 넓힌 거는 어때요?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용도 폐지되는 건 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쪽으로 차가 돌기 위해서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도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런 각이 필요 없다. 그럼 이런 것은 행정청의 경우는 LH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게 지자체가 예산군이에요. 그러면 요 LH가 요 땅은 예산군에 귀속되고 예산군에 있는 요 땅은 LH가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LH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요 땅은 무상귀속돼요. 근데 요거 만드는 게 10억 들었다면 요 땅이 요쪽은 상업적이어서 요게 만약에 요 땅 자체가 8억이라면 이건 개인한테 그냥 가요. 근데 이 땅 자체를 감정했더니 이게 지금 12억이라면 10억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이고 2억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래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귀속식이 행정관청은 통지한 날, 서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통지한 날이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준공검사 받은 날 무상귀속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등내 이런 얘기는 준공검사 받았으면 증명서류로 등기 원인 서류, 준공검사 받은 서류로 등기 원인 서류가 된다. 재밌는 거. 수익금의 사용 제한. 개발행위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개발행위가 받은 자의 귀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일한 수익금은 도시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 절차 이 내용을 살펴봤네요.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